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2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초반부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5경주 때는 조용하고 정재민이 낙차 사고를 당했는데 박용범이 낙차 원인 제공하다 보니까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6경주도 황승호하고 신은섭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황승호가 김태범의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신은섭이 김태범을 마크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하필 손재영이 신은섭 뒷자리 확보해 나가면서 손재영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황승호 상당히 좀 고전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특성급 선수들을 가장 집중해야 될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또 아쉽게 경주가 15하고 16경주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결승전은 임채빈을 중심으로 연대 세력들과 호흡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점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 14, 15라운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영수, 김시우, 박진영,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영수, 김시우, 박진영,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광명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선 1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정충교가 전일 직선에서 박진영까지 넘어서면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봉철이 힘을 쓰고 정충교가 막혀 나가고 홍희철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노조 선수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명섭이 자리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수가 힘을 쓰는 견준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봉철이 김명수 상대로 넘어서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 하더라도 김명섭이 김영수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영섭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죠. 물론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영섭이 직선 추입발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수가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점수가 좀 확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100점대까지 기록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김영수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20살 차이 나고 있는 김영섭이 따라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영섭의 추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수가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강해요. 김영섭은 아무래도 외선에서 치고 나올 정충교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영수하고 김영섭이죠. 이름 비슷한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수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 김영수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 쪽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충교가 전일처럼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수의 뒷자리 확실하게 노리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수하고 정충교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영수하고 정충교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조봉철이 먼저 힘을 썼을 때는 정충교가 자리 잡고 홍희철이 따라 나서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죠. 전일도 홍희철 3, 4코로 나오면서 정충교 뒷자리 쫓아 나서면서 3, 4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충교가 조봉철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봉철이 끝까지 힘으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충교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 정충교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수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영섭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충기하고 김영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정충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충교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견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충교하고 홍희철, 정충교가 가면 23기 동기생 홍희철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정충교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 뒤늦게
김영섭이 나오게 된다면 정춘기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영수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영수하고 정춘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삼복승에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뭐 김병일이라든지 정춘기하고 홍희철 묶어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와 정춘기 중심으로 양분하시되 아무래도 마크 최평 정춘기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김영수가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서 석현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혜원 선행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석혜원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성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8기 졸업순위 2위와 4위를 기록했었던 두 선수 뭐 민성기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민성기가 힘을 쓰고 석혜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현준하고 김동훈이 따라 나서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명현이 자리 잡고 이육동이 따라 나서는 경주 내선에서 먼저 주도력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석혜원이 민성기를 직접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28기 28기 동기생들 더군다나 동갑내기 친구들에다가 넘버 2와 넘버 5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적극적인 연대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석혜원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민성기가 힘을 썼는데 석혜원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윤현준 정도는 충분히 마크에 나갔을 때는 따라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석혜원의 뒷자리 김동훈이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수에서 올라온 김동훈보다는 그래도 기존 특성급 선수 윤현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차선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석현하고 윤현준 정도는 충분히 마크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8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석현이 민성기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석현이 민성기를 믿었는데 이명현하고 정현수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이육동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번 패서 민성이 믿다가 석현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명현 쫓아가다가 다리가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정현수가 이명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정현수의 뒷자리를 이육동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번 패선 노조서들 완승도 가능한 만큼 정현수하고 이명현입니다. 정현수하고 이육동 정도는 뭐 1호 경주 특성급 상당히 좀 이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 경주인 만큼 정현수하고 이명현입니다. 정현수하고 이육동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석현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상 석현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정현수하고 이명현을 묶어서 삼복승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이재림과 유다운 25기 동기생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하고 손재영이 김원진과 호흡 맞춰 나가고 김한현, 김시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재림과 유다운 힘든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운도 저쪽에 나서게 된다면 이재림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은 추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다운, 이재림의 협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대적 면에서는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재림과 유다운의 협공보다는 김태범과 손재영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영이 금연만큼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태범이 몰고 가고 김원진이 따라 나서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현이 먼저 내 앞선에서 힘을 써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저쪽 나서게 된다면 김태범이 마크에 나갔을 때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이 앞선에서 저치기로 나갔을 때는 후미 견제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김태범이 추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김태범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범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재림이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호미권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재영보다는 김태범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득점면에서 김태범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 같은 25기 동기생이죠. 분명 같이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림하고 김태범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과거 또 김포에서 잠시 훈련했었던 이재림이라는 점에서 김태범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김태범과 이재림의 동반 입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도 욕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손재영과의 동반 입장이 우선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유다운이 기습 나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력 능력 갖춘 선수예요. 얼마 전에도 유다운이 힘을 썼는데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언제든지 기습 작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림이 이를 몰고 가게 된다면 손정호하고 김태범이 서로 견제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다운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재림하고 유다운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영이 짧게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재림과 손재영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림이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태범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재림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림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하고 유다운 반드시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김태범, 손재영, 이재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이 착순권 진입하게 된다면 유다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하고 김태범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이 월등하죠. 원래 엄정일 대신 박용범이 엄정일 대신 출전해야 되는데, 저는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 처리 당하다 보니까 엄정일이 운 좋게 결승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박용범이 빠지다 보니까 좀 더 경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죠. 일단 팀 후배 김옥철이 힘을 씁니다. 임채빈이 몰고 가죠. 그 뒤를 황승호가 막혀 나가거나 신은섭이 따라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은섭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운 좋게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승호가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은섭에게 역전을 허용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착순권 진입도 실패한 황승호죠. 하지만 득점에서는 현재 신은섭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신은섭이 오랜만에 우승을 찾아 나갔어요. 계속해서 추입당하고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다가 전일 우승을 간만에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득점은 황승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더군다나 이번 편성 임채빈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장이 상당히 많고, 황승호가 김포팀 나오면서 지종을 할 때 인터뷰할 때는 항상 김포팀 수성팀 선수들 호미에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종을 할 때도 임채빈의 뒷자리를 황승호가 막혀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황승호를 뒤다 붙이는 경주가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임채빈과 황승호의 동반 입장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집중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어설픈 작전 펼쳐 나가다가 신은섭 귀에 포착하고 황승호 밀어내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은섭이 그래도 SS반 있다가 강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채빈의 뒷자리 신은섭이 다시금 꿰차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황승호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정신 차려야죠.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임채빈하고 황승호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임채빈이 출전하는 경주는 쌍하고 복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가끔 복배당이 더 좋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가 많이 편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편성도 복승배당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쌍하고 복하고 비슷하게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어요. 항상 복승배당 함께 체크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선책이라고 한다면요 임채빈과 신은섭의 동반 입장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매우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바로 김옥철입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도 잡고 전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 11조 대 초반 시속이 나옵니다. 김옥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채빈이 짧게 가져가면서 황승호하고 신은섭이 싸우는 견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차권에선 김옥철도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삼복승의 중심은 임채빈, 황승호, 신은섭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16라운드를 제외하고는 13, 14, 15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특성급 최근 1위 경주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